최근 3년 동안의 가격 변동을 보면 비교적 큰 상승 구간은 코로나 이후 기술주 전반이 급등하던 시점에 확인되었고, 이후에는 큰 조정과 함께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다시 반등을 시도한 흐름이 눈에 띕니다. 현재 가격은 이전 고점 대비 하락 압력을 받은 구간에 위치해 있으나 특정 저점 부근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었던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지선으로는 과거 하락 시 5번 정도 터치했던 지점이 유의미하며 현 시점에서도 유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저항선은 직전 고점과 과거 거래량 집중 구간이 중첩되어 있으므로 그 지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동평균선, SMA, 5, 10, 20, 60을 보면 최근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중장기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조정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과거 골든크로스 시점에는 단기 급등이 나타났고, 데드크로스 이후에는 한동안 매도세가 우세했습니다. 현재 SMA 간 간격이 좁아지는 양상이므로 조만간 이동평균선 간 교차가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 측면에선 월별 거래량이 급증했던 구간이 주로 하락 후 저점에서 반등할 때 집중되어 있었고, 최근에도 비슷한 수준의 거래량이 관찰됩니다. 가격이 횡보 후 하락 추세에서 살짝 벗어날 때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매수세가 유입될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거 2023년 초나 2024년 초의 상승 사례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하락 압력이 다소 잔존하지만 반등 가능성 또한 충분히 내포된 구간이라고 해석됩니다. 향후 시장 분위기와 함께 매수세가 조금만 가세한다면 단기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저항선 돌파 여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과거 유사한 가격 패턴을 종합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추가 조정 후 반등이 가능해 보이고, 중기적으로는 일정 범위 내에서의 횡보가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요 기술 주가 전반적으로 회복 추세에 진입할 때 동반 상승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최근 3개월간 하락과 횡보가 번갈아 나타났으며 현재 가격은 과거 지지대 근처에서 안정화 조짐을 보이는 단계로 보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지점이 단기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으나 확실한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중요한 저항선 돌파가 필수적입니다. 이동평균선 분석에서는 SMA5가 하락 조정 중이며 SMA10, 20은 아직 역배열 상태입니다. 다만 SMA60은 비교적 완만한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장기적 추세가 크게 훼손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골든크로스가 임박한 구간은 아니지만 단기 SMA가 빠르게 반등하면 향후 교차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거래량은 눈에 띄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전 반등 국면 직전에도 비슷한 패턴이 관찰된 바 있습니다. 큰 시세 분출은 아니더라도 거래량이 완만히 증가하면 단기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종합적으로 일주 물결표 1개월 단기 전망은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추세 전환 신호가 확실치 않아 변동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개월 중기적으로는 기존 박스권 내에서 점진적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시장 전반의 분위기에 따라 재차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RSI, 상대 강도 지수를 살펴보면 최근 RSI 값이 과매도 수준인 30 부근을 맴돌았으나 약간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예시로 35 전후라고 가정했을 때 70 이상의 과매수 구간과는 아직 거리가 있어 추가 상승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14일간 RSI 변화율을 보면 주가가 단기 조정 후 반등을 시도할 때 RSI도 점차 상승하며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왔습니다. 과거에도 RSI가 30 이하로 급락한 직후에는 통상 짧은 기간 내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중반쯤 동일하게 RSI가 30 아래로 떨어졌을 때 주가는 한 달 안에 10% 내외의 상승률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 전반의 흐름도 함께 받쳐줘야 했지만 RSI가 극단적 과매도에 근접했을 때는 매수 세력이 유입되기 쉬운 환경이 마련됩니다. 현재 RSI 추세가 반등 국면에 진입했으므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지만 이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표들도 호응해야 합니다. 만약 RSI가 단기간에 50에서 60대를 돌파한다면 상승세 전환의 신호로 볼 수 있고, 반대로 재차 30 이하로 하락한다면 하락 추세가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에서 K와 D가 최근 교차한 시점을 살펴보면 주가가 단기 저점에서 반등을 모색하던 국면이었다고 추정됩니다. 정확히 K가 D를 상향 돌파한 시점에 주가가 단기 상승세로 전환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스토캐스틱 값이 20 이하라면 과매도 구간에 근접한 것으로 이 지표가 실제 주가 반등을 예고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K가 20을 상향 돌파하며 D와의 골든 크로스가 확정된다면 단기 매수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유사 패턴을 보면 스토캐스틱 지표가 20 이하에서 골든 크로스를 형성한 직후 주가가 2주간 5에서 8% 정도 오르는 사례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다만 스토캐스틱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지표인 만큼 단기 시그널로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 시점에서 스토캐스틱이 지나치게 낮게 유지되다가 조금씩 반등하는 흐름이 포착된다면 단기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시장 전반의 흐름과 함께 판단해야 하며 스토캐스틱이 다시 80 이상 과매수 영역에 진입하면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MACD와 신호선을 비교해보면 최근 MACD가 신호선 아래에서 상승을 시도하는 형태가 나타났을 수 있습니다. 가령 MACD가 2에서 1.5로 완만히 올라오는 모습이고 신호선이 1 부근이라면 단기 교차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런 교차가 실제로 발생했던 과거 30일 동안에는 주가가 소폭 상승세를 보인 경향이 있습니다. 히스토그램 변화를 보면 하락 추세가 둔화되며 히스토그램이 점차 영선에 가까워지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이는 어도비 같은 대형 기술주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인데 하락 추세의 강도가 약해졌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히스토그램이 양, 플러스 영역으로 전환되면 상승 추세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장단기 추세 신호로는 MACD는 상대적으로 느린 지표이기에 추세 전환을 상대적으로 뒤늦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표가 명확한 교차 시그널을 보이면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예컨대 과거에도 MACD가 신호선 위로 올라가서 양의 히스토그램 구간으로 진입했을 때 주가가 꾸준한 상승세를 시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MACD가 상승 방향으로 기울고 신호선 교차가 임박했다면 단기 매수 기회를 탐색해볼 만하지만 아직 영선 돌파 전이라면 추세 확신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볼린저 밴드를 확인해보면 주가가 최근 중심선 부근 혹은 그보다 하단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당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밴드 하단을 여러 차례 터치했으나 반등 동력을 만들기에는 아직 명확한 지표가 부족해 보이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폭은 최근 20일간 점차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면 이는 시장이 조용한 국면에 들어섰음을 시사합니다. 통상 볼린저 밴드 폭이 줄어들수록 이후의 변동성이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음 추세 전개가 급격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밴드를 하단 또는 상단으로 극단적으로 돌파한 사례에서는 종종 단기 변동성이 높아지며 빠른 시세 분출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주가가 중심선 주위이거나 하단을 살짝 벗어났다고 가정하면 이번에도 향후 상단 돌파 혹은 하단 이탈 중 하나로 강한 변동성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밴드 폭 변화와 중심선 돌파 여부를 주시하여 매매 시점을 가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을 보면 최근 하락 구간에 대해 38.2% 혹은 50% 부근이 주요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현재 주가가 38.2% 되돌림선 아래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 지점 돌파를 시도하기 전까지 상승 탄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0% 수준까지 돌파한다면 한 차례 기술적 랠리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 동일한 피보나치 수준에서 주가가 반등에 성공한 사례로는 2024년 초 무렵의 움직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38.2% 되돌림을 돌파한 직후 단기 상승세가 이어졌고 투자 심리가 개선되자 곧바로 50% 선을 시험했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38.2% 되돌림 선 돌파를 기준으로 잡을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해당 라인을 10에서 15포인트 상향한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61.8% 되돌림 수준까지 열어둔다면 그 근처에서 다시 한번 저항이 강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숫자로 예시를 들면 400 근처가 38.2% 라인이었다면 410에서 415 정도를 첫 번째 목표로 삼는 식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OBV, 누적 거래량 지표를 보면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횡보 혹은 소폭 하락 전환이 나타났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OBV가 뚜렷하게 하락세라면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OBV가 급증했다면 그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집중적으로 몰리며 주가가 단기 반등을 모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VWAP, 거래량 가중평균 가격,
현재 주가가 VWAP 아래에 머물고 있다면 시장 심리상 보유자들의 평균 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형성된다는 점에서 매도 압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면 VWAP를 상향 돌파한다면 해당 구간에서는 매수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를 보면 직전 저점 형성 시점에서 거래량이 크게 늘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만약 어도비처럼 인기 종목임에도 거래량이 정체 상태라면 아직 큰 추세 전환을 기대하기는 이릅니다. 거래량이 함께 뒷받침되어야만 유의미한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ADX 지표에서 20을 기준으로 해석할 때 20 이상이면 추세가 강하다고 보고 20 이하이면 추세가 약하거나 횡보 국면임을 시사합니다. 만약 최근 ADX가 20 아래로 떨어졌다면 추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동성이 낮은 흐름일 수 있습니다. 과거 주요 구간에서 ADX가 25 이상 급등했던 시점은 강한 상승 혹은 하락 모멘텀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거에 ADX가 30 이상으로 높아지자 시장이 단기간에 크게 움직였던 기록이 있으니 이 지표의 급등락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러스 DI와 DI를 함께 보면 플러스 DI, 녹색, 가 DI, 빨간색을 상회하는 시점은 골든 크로스로서 상승 추세를, 반대의 교차는 데드 크로스로서 하락 추세를 가리킵니다. 최근 교차 시점을 보면 아직 확실한 상승 신호는 아닌 듯하며 추세가 약해졌기 때문에 미미한 범위에서 교차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ADX가 낮고 DI 간 교차도 제한적이라면 추세가 뚜렷하지 않고 횡보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론업, 녹색, 200에 근접한다는 것은 최근 고점이 매우 근래에 형성되었음을 의미하고 아론다운, 빨간색, 200에 가까운 경우는 최근 저점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만약 아론업이 아론다운을 크게 웃돈다면 상승 추세 진입 신호로 간주할 수 있지만 둘 사이의 간격이 크지 않다면 시장은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매수 신호, 검은색 위쪽 삼각형가 나타났을 때는 보통 아론업이 아론다운을 돌파하면서 형성됩니다. 이 시점에서 주가도 살짝 상승 전환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지만 추세가 길게 이어질지는 다른 지표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매도 신호,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가 등장할 때는 아론다운이 우세해진 시점으로 주가도 하락 전환될 공산이 큽니다. 특히 어도비처럼 변동성이 비교적 큰 종목의 경우 아론업과 아론다운이 동시에 급락하거나 횡보하는 시점은 시장에 뚜렷한 방향성이 없음을 시사합니다. 아론값이 높은 수준에 오래 머무르면 추세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20 이하로 내려가 장기간 정체되어 있으면 추세 자체가 약화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CCI 지표에서 플러스 100을 초과하면 통상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고 봅니다. 해당 시점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다가 단기적으로 과열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100 아래로 내려가면 과매도 구간에 해당하며 이때는 매수 반등이 일어날 여력이 큽니다. 만약 CCI가 플러스 100에서 하락 전환했다면 상승 탄력이 약화되고 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아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면 100에서 상향 전환했다면 기술적 반등 시도가 일어날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립 구간, 공부근에서 머무는 것은 특별한 방향성 없이 횡보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매수 혹은 과매도 구간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사례가 있다면 그 시점에서는 해당 종목에 대한 시장 심리가 극단적으로 치우친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CCI가 급등락할 때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민감하게 반영된 것이므로 그 시점의 가격 움직임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총평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차트와 지표를 종합해 볼 때 현재 주가는 역배열 구간이나 일부 기술적 반등 신호가 서서히 감지되는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거래량 지표와 이동평균선, MACD 등에서 미약하나마 매수세 유입 가능성이 엿보이지만 아직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고 단정짓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 먼저 단기 트렌드를 보면 스토캐스틱이나 RSI가 과매도 수준에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어 어도비가 단기에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ADX 같은 추세 지표는 아직 방향성 확립이 명확하지 않아 당분간 큰 폭의 변동성도 예상됩니다. 중기적으로는 이동평균선의 교차 여부와 거래량 추이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어도비가 이전에도 SMA 5와 12-20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국면에서 단기 랠리를 펼친 전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이 반복될지 주목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피보나치 되돌림 50% 이상의 영역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를 돌파하면 투자 심리가 급격히 회복되며 상승 탄력이 강화될 여지가 있지만 만약 재차 하락해 피보나치 주요 지지선 이하로 내려간다면 어도비 주가는 추가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도비는 현 시점에서 하락 추세의 막바지 가능성과 단기 반등 시그널이 공존하는 복합 국면에 있습니다. 시장 전체의 움직임과 심리지표를 참고하면서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며 주요 저항 지지 구간에서의 거래량 변화를 유심히 살펴야 성공적인 매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